자, 이제 19-4번을 다시 보면은 자, 이렇게 yx를 그려놓고 2,0은 지금 여기쯤 있죠. A가 여기쯤 있고요. 그 다음에 4,0은 여기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는데 우리가 yx에 대한 대칭은 이제 xy를 바꿔버리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를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돼? 여기가 a 다시가 될 거고 요 점의 좌표가 0,2가 되겠어요. 그죠? 0,2가 될 거고. 자, 그럼 이 배운 대로 a 다시랑 b를 요렇게 이었을 때 여기에다가 점 p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이 A-P 더하기 PB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리는 그냥 딱 봐도 루트 20 나오겠네. 네, 루트 20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이때 이 점P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A-랑 B를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자, A-랑 B-를 잇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빨리 찾는 거 진민아 어떻게 나오죠? 다른 식으로 찾은 사람 x 절편분 x 플러스 y 절편분의 y는 1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x절편과 y절편이 나와 있으니까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요 공식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죠? 다들 기억이 저편에 나간 것 같은데 저분들 새로운 걸 보는 저런 표정 좋아요 아주. 자, 그 책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녀석이 어디 있었냐? 33쪽 맨 아래쪽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33페이지. 자, 33페이지 4번에 보면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직선의 방정식하고 나와 있죠? 그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공식 쓰는 거예요. 외우세요. 네, 이런 때 이제 빨리빨리 써먹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2x 더하기 y는 4라는 직선이 되고 요거랑 이제 우리가 y는 x랑 연립을 시켜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y 자리에 x 집어넣어주면 3x는 4가 돼버리니까 x값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4가 나올 거고 따라서 점P의 좌표는 뭐가 돼? 3분의 4, 3분의 4가 되겠죠? 어차피 y는 x 위에 있을 거기 때문에 x, y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대칭이 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계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산을 좀 덜 하려면 공식 좀 외워놓고요. 공식 외우고 이제 상황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딱 봐도 상황이 여기 y절편이고 여기 x절편이네. 절편 두 개 보이잖아. 그럼 바로 공식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4번 한번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문제 별표 5개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사고 케이스에는 요 문제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x 빼기 y 빼기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x 더하기 2y 빼기 4는 0과 대칭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근데 그 상황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그려볼래요? 잠깐만. 이게 좌표 평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 파악이 좀 중요한 거라. 자, 일단 여러분들 국어 실력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 선생님이 국어 실력 한번 체크해볼게. 자, 얘를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직선을 표시할 거고 얘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파란 선이 대충 이렇게 그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자, 파란 선과 빨간 선은 일단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어딘지는 몰라도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빨간 선을 한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그어볼 거야. 자, 이 상태에서 노란 선은 그럼 어디에다 그어야겠어? 노란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까? 자, 대칭. 여러분들 국어 실력 봅시다. 이렇게 그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어야 되나요? 자,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은 뭐에 대칭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해당되는 직선을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 건데 그게 1번이야, 2번이야? 1번처럼 그려야 돼, 2번처럼 그려야 돼? 1번 선, 2번 선. 네? 생각이 없는 사람도 뭐야? 의견이 없는 사람도 뭐야? 1번이야, 2번이야? 전 1번 할래. 너 1번 할래? 네. 아이고. 탈락! 아니, 이 선생님 국어를 가끔 이 조사 이런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직선에 대하여 얘를 대칭시킨 거니까 이 녀석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에요. 이게 바로 대칭선이야, 대칭선. 그러니까 파란 선을 기준으로 접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파란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나오는 녀석이니까 빨간 선이 파란 선을 기준으로 접히면은 요렇게 나오겠지. 이 녀석이 정답입니다. 이 녀석. 알겠어요? 네. 찍지 말고 가요나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 자, 그래서 2번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볼까? 여러분들. 자, 일단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그럼 정석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정석 풀이 있는 대로 한번 풀이를 해준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알려줄 거예요. 자, 일단 정석에 나온 풀이 방법은 뭐냐? 일단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A, B라고 두고 이 A, B를 파란 선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을 X, Y라고 뒀을 때 이 X랑 Y 사이의 관계식,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면은 그게 바로 구하고자 하는 노란선의 방정식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총 3가지의 식이 있게 되는데 어떻게 3가지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로는 이 A, B는 빨간 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빨간 선에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겠지. 그래서 빨간 선에 대입해주면은 A 더하기 2B 빼기 4는 0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대칭성을 써먹어주면 되는데 대칭성이 뭐야? 결국은 수직 이등분이에요. 수직 이등분. 그래서 요 점을 이제 뭐 A라고 두고 요 점을 P라고 놨을 때 A부터 A랑 P를 있는 기울기가 파란 선의 기울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구성질 하나랑 그 다음에 A랑 P의 중점이 요 파란 선 위에 있다. 요 2등분 조건. 요걸 또 써먹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등분 조건부터 먼저 써줄게요. 자, 그럼 M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2분의 A 더하기 X, 2분의 B 더하기 Y가 될 거고 이 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파란 선인 X-Y 빼기 2는 0 위의 점이다. 요걸 이제 써먹어 줄 겁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만족해야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B 더하기 Y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2 곱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A 더하기 X 빼기 B 빼기 Y는 4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이런 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돼? 이 수직 조건을 써볼까요? 수직 조건. 자, 이 두 점을 있는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니까 x-a분의 y-b가 되는데 이 녀석이 얼마가 돼야 돼? 이 파란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예요? 파란선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면은 이 흰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y 빼기 b는 마이너 x 더하기 a 이렇게 나올 거고 이항다 시켜주면은 x 더하기 y는 a 더하기 b 이런 식을 만족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이랑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뭘 찾는 게 목적이에요? 순전 a, b를 다 없애고 x랑 y에 관한 식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어. 자, 근데 미지수가 4개씩이나 돼서 이게 좀 힘들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 사람.
자, 이 식을 A식, 요 식을 B식, 이 식을 C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식들을 조합하면은 X랑 Y 사이 관계가 나오게 될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식을 풀면 되겠어요? A랑 B를 구해. A랑 B를 구하면 돼. 뭘로부터? 연립. 이 식 세 개 중에 어떤 걸로 A랑 B를 구하면 되죠? 양삼. 그렇지, 여기 B씨. 네. 그래서 이 문제는 B와 C를 이용해서 먼저 A랑 B를 XY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XY에 관한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럼 이제 B와 C를 이용해서 AB를 구한다는 얘기는 B랑 C를 이제 연립방정식 풀 때 AB를 미지수 취급하고 XY는 뭐 취급한다? 숫자처럼 취급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 식을 정리할 때 A-B는 마이너 X 더하기 Y 더하기 4 이렇게 정리해주고 C식을 정리할 때는 A 더하기 B는 X 더하기 Y 이렇게 정리를 해준 다음에 가간법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변변 더해주면은 2A는 어떻게 되지? 2Y 더하기 4가 나오죠. 그죠?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돼? Y 더하기 2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B 값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게 요게 Y 더하기면은 B는 X-2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구한 A, B를 갖다가 저기 1번 A식에다 대입을 시켜주는 거야. 자, 그럼 A식에다 대입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Y 더하기 2 더하기 2배 X-2 빼기 4는 0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2X 더하기 Y는 6? 이렇게 나오나? 네. 요게 구하고자 하는 이 노란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정석대로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미지수가 너무 많고 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좀 빡세고 이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이제 실전에서 써먹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야. 자, 그럼 얘를 실전에서 써먹을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풀어보면 되겠어요, 얘는 실전에서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부딪혔다. 미지수 이렇게 해서 푼 게 너무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좀 빨리 풀고 싶어.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빨리 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칭을 이용해야죠. 대칭은 당연히 이용할 거야. 근데 어떤 식으로?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이 대칭 이동된 것도 직선이잖아. 그래 안 그래? 직선은 뭐만 알면 돼요? 한 점과 기울기 또는 두 점. 두 점. 그죠? 네. 한 점과 기울기를 알거나 두 점을 알면은 직선이나 결정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교점은 노란 선은 무조건 지나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얘네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 점의 좌표를 빨리 찾아. 이 점의 좌표를 빨리 찾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 선 위에 쉬운 거 아무거나 한 점 잡아보세요. 쉬운 거 아무거나 한 점. 어떤 점이 있어? 0,2 같은 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빨간 선 위에 여기 0,1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0,1이라는 점이 쉬우니까 이거 대칭점 찾기도 쉽거든. 요 점 찾기도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 숫자를 내가 쉽게 잡았기 때문에 대칭점도 되게 쉽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요 점의 좌표 찾고 요 점의 좌표 찾으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죠, 그냥. 그죠? 네. 그래서 실전에서 부딪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계산이 쉬워요. 시험에서 저렇게 풀어도 돼요? 되죠? 왜? 배운 거죠. 배운 거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뭐 그 논리를 뛰어넘은 게 전혀 없어요. 그죠? 예. 뭐요? 어차피 대칭 이동된 것도 직선인 거 알고 직선은 두 점 알면 구할 수 있는 거 알고 근데 그림 그려보니까 이 원래 이 대칭선과 대칭을 시켜야 되는 선이 만나는 점이 무조건 이 대칭된 직선도 지날 거 아니야. 얘 찾고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한 점 잡아가지고 대칭점 잡아서 이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실전에서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이제 이건 감점이 나올 수 없는 해석 해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알겠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푸는 게 굉장히 이제 모든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한 거라 이게 좀 더 이제 원리에 가까운 시긴 한데 미수가 많이 나와서 이제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점을 잡아서 이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 유제 19-6번 문제를 근데 유제 19-5번이랑 6번은 별로 풀기가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네요. 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우리가 외웠잖아. 지난 시간에 배웠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 뭐가 된다고?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을 해주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x를 마이너스 y로 바꾸고 y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그냥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중에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유제 5번이랑 6번 문제는 이거 그냥 요령 써먹으면 바로 답 나오는 문제라서 예,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예, 패스하고 오히려 얘는 기본 문제가 좀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예, 기본 문제 요 요령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해두고 이 원리는 이렇다는 거 알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점을 찾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쉽다.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단원을 다 끝냈고 여러분들 19단원 연습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로 열심히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남은 시간 동안에 18단원 원방 연습 문제 중에 질문할 문제들 질문 좀 받고 시간이 좀 더 남으면은 집합에 대한 진도를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할게. 숙제 다 해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18단원에서 질문할 문제들 번호 한 번씩 불러볼까? 10번, 10번, 그 다음에 11번, 10번, 11번, 또 12. 12번, 또 연습 문제 16번. 중에서요? 연습 문제 중에서 아, 16번, 또 5번, 15번. 원이 좀 어려워서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부담 없이 물어봅시다. 16번 했어요. 16번 나왔어요. 19번. 19번, 18번, 아니 그냥 8번. 그냥 8번, 5번, 5번. 그 다음에 또 6번. 6번. 그 다음에 11번 나왔어. 11번 나왔어요. 자, 더 없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로 일단 마감하고 자, 선생님 보고 좀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은 계산까지 다 해주고 계산 필요 없이 이제 컨셉만 알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선생님 컨셉만 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8-5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4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AP의 길이가 PQ의 길이랑 같을 때 성분의 AP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좌표 평면 선생님 안 그리고 문제 상황을 대충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근데 원이 표준형이 아니기에 일반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부터 일단 표준형으로 빨리 바꿔놓고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표준으로 바꿔주면은 어떻게 되나? x 여기 더하기네. 자, 그러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짜리 원이야. 자, 그럼 그렇게 생겨먹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딘가 4,4라는 A라는 점이 지금 있는 상태죠. 이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그냥 대충 그려볼 거야. 두 점에서 만나게 이렇게 대충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P, 여기 만나는 점을 Q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보니까 AP의 길이가 PQ의 길이랑 같다. A 위치를 조정을 좀 해야겠네요. 네. 그럼 요만큼 한 여기쯤 A가 있으면 되나? 네. 자, 이제 대충 마음의 눈으로 안 봐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이제 했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 AP의 길이. 요 길이 x를 구하라. 여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1학기 때도 우리가 한번 했던 거예요. 공부하니까 방역정리. 방역정리 기억나나 얘들아? 이름만 기억이나 방역정리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분들 피해는 몰라? 보면 알 겁니다.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이렇게 할선을 두 개를 그었을 때 PA 길이 곱하기 PB의 길이는 PC 길이 곱하기 PD 길이랑 같다. 이거 기억나나요? 이거? 이게 방역정리예요. 이 그림에 대해서도 성립합니다. P가 원 밖에 안 있고 원 안에 있어도 이 공식은 성립해요. 아, 너희들 너무한다. 그동안 쌤이 그 상품권을 걸고 몇 번이나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까먹고 있나? 어? 자, 이거 뭐 이용하는 거예요? 원주각 이용해서 닮음 쓰는 거죠. 닮음 쓰는 거. 그죠? 예. 요각과 요각이 같고 이각과 이각이 같습니다. 그죠? 삼각형 PH랑 삼각형 PDB가 닮았어요. 그래서 닮은 비를 써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보조선 그어주면은 요각과 요각이 원주각 똑같고 요각과 요각이 원주각 똑같아서 삼각형 PD랑 삼각형 PCB가 닮음이에요. 그래서 닮은 비 써주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방역정리라고 한다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 하나 더 그려주면은 어떤 그림도 이제 가능한 거니까 여기 접점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때는 PA 길이 곱하기 PB 길이는 뭐랑 같다? PT 길이의 제곱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CD를 내가 이렇게 쭉쭉 내린다고 생각해봐. 쭉쭉 내려서 거의 접선에 가깝게 되면 PC 길이랑 PD 길이가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지? 그 엄밀한 증명은 아니야. 엄밀한 증명은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원주각과 접평각이 같다. 이 성질로부터 이 PAT라는 삼각형과 PTB가 닮음이야. 그래서 또 닮음이 써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원에서 원밖에 한 점에서 할선을 그었다. 이렇게 원밖에 한 점에서 할선을 긋는 녀석이 보이면은 얘는 방역정리 써먹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선생님 저긴 선이 하나가 있고 선이 나머지 하나가 안 보이는데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나머지 두 개를 잘 알 수 있게 보조선을 그으면 돼요. 보조선을. 자, 보조선을 어떻게 그냐?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잖아. 중심 내가 구했거든. 여기서 얘가 얼마야? 1,-1이죠. 예. 이 A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할 선을 그어보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내가 되게 쉽게 구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 길이는 여기 원의 중심을 O라고 하면은 AO의 길이에다 반지름을 빼준 거,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인데 여기 반지름이잖아. 그래 안 그래? 반지름이 2인 거 아까 찾아놨어요.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요 짧은 거리 나오고 반대로 반지름 더해주면은 긴 길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PQ, 여기를 R, S라고 잡으면은 방역정리를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 AP 길이 곱하기 AQ 길이는 뭐가 된다? AR의 길이 곱하기 AS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방역정리를 써보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방역정리 써먹는 문제구나. 근데 중학교 때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안 외웠는데 용어는 모르는데 이 공식은 아마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참 그 수학 교육과정 개정될 때마다 참 짜증나는 게 아니 공식 이름을 알려줘야지 왜 공식 이름을 안 알려줘. 공식은 아는데 공식 이름을 모르면 아 이런 상황에 써놓은 공식이 있어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식을 배울 때 교과서에 없어도 용어를 확실하게 기억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빨리 돼요.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머리도 아프고 뭐 좀 근육통도 있고 막 몸에 좀 열도 나온 것 같고 막 이렇게 증상 막 설명한 것보다 아 나 몸살에 걸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직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네, 용어를 정의해야지 우리가 시간을 적게 들일 수 있다.
자, 방각정리 이세 가지 폼은 여러분들 공식 다 기억해 두세요. 네, 세 가지 폼은 공식 다 기억해 두고 계산은 여러분들이 금방 해보면 답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도 이제 상황이 뭐 비슷한 상황인데요.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이짜리는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원 밖에 지금 A랑 B라는 점이 어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원 밖에 A랑 B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자, 원 위에 원을 움직이는 어떤 점피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내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봐라 이런 문제인데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뭘로 잡고 높이를 뭘로 잡을까를 고민해보면 되는데 A랑 B가 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둘 다 정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밑변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두면 밑변의 길이는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그죠? 얘나 얘 중에 밑변을 잡으면 둘 다 변하잖아. 그래 안 그래? 밑변 높이가 둘 다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좋은 선택이 아니야. 고정되어 있는 걸 잡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높이를 그려보면 P에서 이 직선에다 어떻게 해주면 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높이가 제일 커지는 상황과 제일 작은 상황이 언제일까 생각해보면 이 중심을 지나면서 이 AB의 수직인 선을 하나 그어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점 P가 여기에 있으면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작아지겠죠. 높이가 제일 작을 테니까. 그럼 점 P가 어디 있을 때? 점 P가 여기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제일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이 상황 파악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 높이를 직접 어떻게 볼 거냐? 저거랑 똑같아. 이 중심 있잖아.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이 원의 중심 0,0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 D를 구해가지고 여기다 반지름을 빼주면 높이의 최소값이 나오고 반지름 R을 더해주면은 높이의 최대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야?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만 구하면 돼. 그럼 직선은 점이 두 개가 있으니까 직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직방 구해가지고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빼면 높이 최소값, 반지름 더하면 높이 최대값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산수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럼 산수는 선생님이 생각할게. 예, 계산 요령 나면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18-6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문제다. 두 개가 결이 좀 비슷하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짜서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면서 최대 최소를 찾는 그런 과정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 다음 문제 몇 번이나? 8번. 자, 이번엔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자, 원위를 지나는 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 O2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할 때 AB 길이의 최소값이 나오고 물어봤네. 얘는 약간 문제가 복잡해 보이니까 X축, Y축까지 그려가지고 문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원이 마이너스 4,0을 지나고 반지름이 이짜리 원이 이렇게 대충 있어. 이게 이제 5원이라는 원이야. 그 다음에 8,0을 지나고 여기 8,0을 지나고 반지름이 5짜리 원, 조금 더 크죠? 네, 이런 원이 있다고 칩시다. 얘가 이제 오트라는 원이 있어요. 오트라는 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5원이를 움직이는 점피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점피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점피가 있어가지고 이 점피를 지나면서 이 원점도 지나는 요렇게 내가 직선을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요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그럼 이렇게 그은 직선이 이 큰 원, O2랑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때 이 선분 AB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럼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간에 결론부터 한번 보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부터 B까지의 거리인데 요런 길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에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현, 그죠? 원의 현이라 그런다. 그럼 현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는 보조선이 있다 그랬죠?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 보조는 어떻게 그려?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직하게 내리고하면 현이 어떻게 된다? 2등분 된다. 이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 성질 이용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그었을 때, 자, 그럼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요렇게 그는 거죠.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면은 요게 이제 원의 반지름 5고 요 길이를 알면은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길이는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여기를 D라고 잡아볼게. 여기를 D라고 잡아놓고 요 길이는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현의 길이의 반이니까 여기를 X라고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D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5의 제곱.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요, 지금. 그죠? 네,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데 우리는 현의 길이의 최소값이야. X의 최소값을 찾아야 돼요. X의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 그럼 더해서 일정함수가 나오니까 D는 무슨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최대값을 찾으면 되는 거다. 그죠? D의 최대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 거리가 언제 제일 멀어질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언제 제일 멀어질까 생각해보면은 그럼 이 점피가 어디에 있을 때 이 거리가 제일 멀어질까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점피를 좀 움직여보자. P가 여기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P가 여기쯤 있으면 직선의 기울기가 좀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좀 작아지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거리가 더 어떻게 되지? 가까워지겠지. 그럼 점이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이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일까 생각해보면 원점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가 제일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어요. 여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 원점 5에서 기울기를 이쪽 원에다가 접하게 그렸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까가 문제인데, 여러분들 눈치가 약간 있으면은 기울기 구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저번에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자, 우리가 접선이 보이면 반드시 그려야 되는 보조선이 또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지,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이으면은 접선이 어떻게 된다? 수식한다. 그리고 요 길이는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이거 얼마야? 2잖아. 요 거리 얼마야? 4죠? 자, 접할 때 특수각 숫자가 나왔습니다. 1대 몇 대 2? 루트 3대 2. 예, 여기 2루트 3이고요. 그럼 요 각이 몇 도?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요 각도 몇 도 막국지각으로? 30도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요 기울기를 생각해보자.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노란 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이게 30도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다고 치면은 이게 1대 루트 3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가 루트 3 증가할 동안에 y는 1 감소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 루트 3분의 1입니다. x가 이만큼 루트 3만큼 증가할 동안 y는 1만큼 감소를 했어요. 요점과 요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비율만 보면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돼서 y는 마이너 루트 3분의 1x예요. 이 녀석이.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여기 8,0이라는 점으로부터 이 노란 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D의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공식 쓰면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루트 3 곱해준 다음에 이항시켜주면 x 더하기 루트 3y는 0이라는 직선과 8,0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거든. 자, 그럼 거리 D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2분의 8용 대입시키니까 8. 그래서 4네요, 4. 이 거리가 4일 때문이야. 그럼 x값은 3이겠네요. 그죠? 따라서 현의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돼? 6이 되겠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문제의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게 좀 좋고, 직접 내가 이 점피가 고정된 게 아니니까 점을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직선을 몇 개 슬쩍슬쩍 그려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녀석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현의 길이가 제일 길어진 상황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강조했던 보조선, 자, 현이 보이면은 무조건 중심의 선까지 수직으로 내리거라.
접선이 보이면 무조건 중심에서 접선까지 내리거라. 이 보조선을 빨리빨리 그려야 된다. 예, 이 두 개의 보조는 도형 문제 풀 때 필수라고 그랬어요. 원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그죠? 예, 얘는 무조건 일단 그리고 보는 녀석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몇 번이냐? 10번. 자,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거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반성 좀 해야겠네, 이거는.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에서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조건을 쉽게 찾으면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써주면 바로 나와요. 여기 중심의 좌표가 0,0이잖아. 그치? 요 직선의 방정식이 2x-y 더하기 k는 0이니까 요 D 공식 쓰면 바로 나와요. D는 어떻게 돼요? D는 루트 5분의 영영 대입하면 절대값 k. 이 녀석이 반지름 r보다 작아야 된다. 반지름이 2죠? 그래서 k는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루트에서 플러스 2루트. 네. 바로 나오고 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PQ의 길이가 만약에 이제 2다. PQ의 길이가 만약에 2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현이죠, 역시. 네. 그러면 아까 요 반지름이 2였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 되죠. 그럼 아까 구한 요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루트 3이 되는 k값을 찾아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루트 15. 뿔마 루트 15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얘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D랑 R을 비교하는 문제라고 금방 이제 좀 파악을 해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8-11번 문제 봅시다. 자, 얘도 이제 보면은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 2,1이라는 점에서 2,1이라는 점에서 원에다가 이제 직선을 긋는데 현이 있어요. 현. 예, 잠깐만 문제가 좀 있네. 그림을 좀 제대로 보자. 2,1이 원의 바깥쪽에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얘가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는 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려줬을 때 여기가 루트 10, 여기도 루트 10. 그럼 2,1을 생각해 보면은 2,1, 2는 한 여기쯤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었으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y값이 한 루트 6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루트 6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1이면 여기 있네, 여기. 네, 2,1. 2,1이 원의 내부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점을 정확하게 찍어보니까 원의 내부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내부에 원 내부에 있는 요점을 지나면서 이제 내가 직선을 막 그려보면 무조건 원에는 현이 생겨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현이 될 거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현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으면은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현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바뀌게 될 텐데, 그럼 현의 길이도 쭉 바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현의 길이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최소값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대로 생각해 보면 현의 길이라는 거는 현의 길이가 보면 중심부터 현까지 수직으로 무조건 내리고 주면 어떻게 돼?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럼 요게 현의 반쪽 길이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는 문제였죠. 그럼 현의 길이가 제일 지금 최소값이니까 얘가 짧아지려면 얘가 작아지려면 얘가 어떤 상황인데? 커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될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원의 중심 0,0에서 2,1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에 뭘 찾으면 된다?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대입시켜 주면은 현의 길이의 최소값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거 지난주가 테스트할 때 우리 하지 않았나 이거? 그 주간 테스트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주간 테스트 문제 없었나 이거? 원 아예 안 내셨지 않아요? 원이 아니고 이거는 직선 문제잖아요. 아, 이 문제 자체는 직선 문제야. 이거는 선생님이 전에 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이거? 이 문제 전에 기출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내준 게?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뭐 이제 일단 정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하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쇼크 메소드도 하나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죠.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논리제로 이제 갔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현의 길이는 이제 현의 길이가 제일 짧아지려면 반지름 하는 고정이기 때문에 지금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면 되는구나? 제일 길어질 때를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우리의 문제는 원점, 원의 중심으로부터 뭔지 모르지만 이 2,1을 지난 직선까지의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될까? 이걸 생각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2,1을 지나는 직선을 세팅을 하세요. 그냥 2,1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잖아. 한점한테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기울기 m으로 잡고요. 네, 직선의 방정식을 잡아줍시다. 이렇게. 자, 그럼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려면 얘를 정리시켜가지고 일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빨리. 그래서 얘랑 0,0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거리 d는 어떻게 돼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m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봐야 돼,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은데, 이거? 풀 수는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이거. 이거 혹시 푸는 법 찾을 수 있겠는 사람? 네, 못 찾을 것 같죠? 네. 이 녀석을 수식으로 풀어내려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배웠던 최대최소 부등식 우리 수학상에 보면은 거기 11단어에 최대최소 단원 있는 거 기억나나요? 수학상, 기본적으로 수학상 책 살펴보면 최대최소 단원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최대최소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뭘 이용하는 게 있었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최소가 있었습니다. 이거 그걸 이용해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일단 선생님이 방법만 알려줘. 그냥 쇼컷으로 갈게요. 그냥 식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 일단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1이라는 값을 k라는 값으로 놓으세요. 일단 k라는 값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분모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실근이 존재해야 되거든. m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써주냐면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크다를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k값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k값의 범위가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최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학상에서 배우긴 배웠는데 그때 선생님 이거 어려운 거라고 막상 문제 유형도 많지 않고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언제 써먹어야 될지 잘 못 찾는 문제라 그랬어요. 요런 데 써먹습니다. 이렇게 써먹는 문제인데 어려우니까 일단 패스하고 그럼 우리는 좀 얘를 다른 방법으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직관적으로. 자,
원 내부에 중심이 여기 있고 예, 여기 뭐 한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내가 이 점을 지난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요게 거리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조금 더 기울였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거리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돼서 언제 거리가 최대가 되냐면 요 점이 정확하게 수선의 발이 될 때가 제일 길어집니다. 실은. 네, 결론만 얘기하면. 직선을 이렇게 내가 이제 이 점을 지난 직선을 여러 개로 그려보면서 점과 직선 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쭉쭉 변화시켜서 그려보면은 제일 길어진 상황은 언제가 된다? 바로 요 점이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되도록 직선을 그렸을 때가 그 거리가 제일 멀어져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대충 그림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보면서 그려보면은 그럼 0,0에서 2,1을 지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결국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거리가 루트 5라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저렇게 해서 풀어도 답 나와요. 하지만 루트 5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5예요. 예, 얘는 루트 10이니까 여기도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현의 길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제 이해되니? 네. 표정이 이렇게 알쏭달쏭한 표정이야. 뭔가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혹시 남자친구 생각했어요? 아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2번 문제로 넘어오자. 현의 길이가 6일 때, 현의 길이가 6이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되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요?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아까 구한 요게 1이 되는 n값을 찾으면 돼요, 그냥. 그죠? 아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해가지고 이렇게 찾았잖아. 그치? 예. 그럼 요게 1이 되는 n값을 찾으면 돼요. 그냥 요거 1로 해놓고 방정식 풀면 그때 n값 금방 나오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된다. 라고 이제 좀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찾냐. 요게 제일 좀 어려운 파트긴 해, 지금.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찾냐면 바로 이 두 점을 잇는 녀석이 거리의 최대값이 되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그 점이 수선의 발이 되는 요런 케이스예요. 알겠어요? 네. 그림 우리가 변화시켜 보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18-11번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시간이 다 풀 수 있나? 자, 최대한 빨리 달려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냐? 12번 문제. 자, 두원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에는 특수각이 연관된 문제일 확률이 제일 크다라고 일단 알아둬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공통부분이 생기면은, 요런 녀석이 생기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요 부분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어요?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 하나 잡아가지고 요쪽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됐지. 그럼 반대쪽 요 면적도 구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부채꼴 그어가지고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 빼주면 됐죠. 그죠? 그죠? 네.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보통은 얘는 근데 수식으로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각의 크기랑 연관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특수각, 뭐 1대 루트 3대 2라든가 아니면 45도 이런 게 숨어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원의 방정식 그 숫자를 봐도 루트 3이 어딘가 보이잖아 지금. 안 보이나? 네. 보이죠? 그죠? 두 번째 원의 루트 3 보이네요. 요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특수각을 빨리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센스있게 캐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니까 첫 번째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은 빨리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그럼 x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되지? 2의 제곱이 되나요? 네. 자, 하나는 중심이 어쩌고 반지름이 일자리 원이고 하나는 중심이 루트 3,0이고 반지름이 루트 2짜리 원인데 얘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고 루트 3은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반지름이 2면은 어디를 지나가려나? 이게 지난 점을 여러분들이 좀 특정 지어주면 되게 좋거든. 지어주면 좋은데 요점이 정확하게 요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입니다. 지금 루트 1대 루트 3대 2가 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이 큰 원은 뭐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에요. 요점을 정확하게 지나가는 원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려요. 왜 그러냐? 일단 겹쳐진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겹쳐진 부분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인데 일단 노란색 빗금친 부분은 딱 봐도 뭐예요? 반원이죠, 그죠? 네, 되게 쉽게 나와요. 반원이 되게 쉽게 나오고 빨간색 빗금친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아까 전에 배운 대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삼각형 만들어주면은 요 빨간색 부채꼴에서 요 빨간색 삼각형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예, 근데 요 각이 아까 특수각 몇 도였어요? 30도. 그럼 요 각은 60도. 6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 정삼각형 돼버리죠, 그죠? 네. 여기서 부채꼴에 정삼각형 빼면 저 빨간색 반달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계산 더 해줄 필요 없죠? 금방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런 녀석은 특수각이 반드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점을 이어줘서 이제 형태를 정확하게 잡는 게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특수각 아니면 안 나오면 못 풀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수식과 특수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수단이 45도 아니면 30도 아니면 60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관적으로 그림 좀 이쁘게 그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했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봅시다. 15번. 자, 이 문제도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해야 돼요. 자, 어떤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도록 만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를 생각해보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지만. 15문제. 자, 어떤 반지름이 3짜리 원이 있는데 얘가 다른 반지름 2짜리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그랬으니까 반지름 2짜리 원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원의 둘레가 2등분 되려면은 둘레가 2등분 되는 점을 두 개를 잡았을 때 이 두 점을 잇는 선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게 되죠? 원의 중심이 있게 된다. 그래서 다른 원이 이 원을 요런 식으로 자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네, 요런 식으로. 지름의 어떤 양 끝점을 지나도록 잘라야 이 노란색 원이 흰색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돼. 네. 그죠? 네, 이렇게 되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뭘로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파란색 선을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선. 네. 이 파란색 선이 뭐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지? 이런 거를? 그렇지. 공통연이라 그랬죠? 공통연의 방정식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공통연의 방정식이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야? 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공통연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그렇지. 원에다 원을 빼서 2차식으로 소거시켜주면 돼요, 그냥. 그럼 2차항 소거되고 나면 1차항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통연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원 두 개 빼가지고 공통연 방정식 찾고 그게요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산은 되게 쉽게 되거든? 자, 이번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하나의 원은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는 원이 있고 또 하나의 원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는 4라는 원이 있는데 일단 원을 빼세요. 그냥 빼가지고 2차원 다 소거시켜버려. 밑에 식에서 유식 빼보자. 그럼 2k 마이너스 6 2k 마이너스 6에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9 더하기 4는
정리해주면 2k-6x 마이너스 4y는 13 넘어가면은 18 되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되나요? 어쨌든 이게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야. 네, 원에다가 뺀 거. 근데 거기 어딜 지나야 돼? 요 작은 원 반지름 2짜리인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반지름 2짜리인 원이 지금 여기 중심이 3,2잖아 지금. 네, 여기서 요 녀석이 3,2를 지난다. 그래서 x 대신 3 넣고 y 대신 2 넣었을 때 만족하는 k 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이해되나요? 일단 얘도 이제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그 공통연의 방정식이 지름을 지나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좀 외워둡시다. 이거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 문제거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요것도 이제 그 학교 시험 단골 메뉴인데요.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짜리는 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여기 2랑 F를 어딘가 적당히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쪽이 F고 이쪽이 네. 잡아가지고 이렇게 접었어요. 접었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그림이 별로 안 예쁜데 마음에는 예. 접었더니 이렇게 접한답니다.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야 되나? 그럼 직선을 조금 더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대충 만나게 보이죠 이제? 이거 워터초크라서 좀 미끌미끌해가지고 선생님이 직선을 이쁘게 못 그리고 있는데 네. 대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접었더니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입니다. 접어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접은 부분이 x축에 접하게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 접점이 뭐가 되는 거니까 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된 거야. 만난 점이 1,0인데 이때 이제 직선 EF의 방정식이랑 지름이 성분 EF인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자, 요 녀석도 어쨌든 간에 요 녀석도 요 녀석도 원의 일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어떤 원의 일부분인 거니까 얘를 접어서 얘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원도 원래 이쪽 원이랑 반지름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요. 원이 휘어지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반지름이 똑같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를 마저 이렇게 이어가지고 원을 만들면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다? 2가 된다. 그죠? 2가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 지금? 어디에서 접해? x축과 1,0을 접해요. 그럼 접점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 내리금을 여기 수직하고 반지름이 된다고 했잖아. 여기 2가 되니까 그럼 원의 중심 좌표가 바로 나오겠네.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가 돼요? 이 초록색 원의 중심은 1,2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 초록색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2의 제곱이 되고 자, 이쪽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데 그러면은 요 EF를 잇는 요 직선이 바로 뭐예요? 공통연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빨간색 선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럼 이제 빨간색 선의 식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요건 산수 생략할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2번 문제에서 자, 그럼 여기 요 만나는 두 점 2랑 F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뭐냐 이걸 찾아보라는 얘기인데 자, 요건 옆에다 그림을 좀 새로 그려서 한번 해볼게. 상업화만 좀 하면 되니까요. 자, 그럼 어쨌든 얘는 반지름이 똑같은 두 개의 원이 지금 요렇게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공통연을 이렇게 만든 상황인데 두 원의 반지름이 지금 똑같아 지금. 자, 그러면은 자, 이쪽 원의 중심이 0,0이었고 원래 원, 그 다음에 이쪽 원의 중심이 2,1이라고 합시다. 2,1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여기 요 공통연의 양 끝점을 지름으로 하는 요런 새로운 원을 내가 찾고 싶은 거란 말이야. 이거 원이. 다시. 그러니까 반지름이 안 같아 보이지만 마음에는. 자, 그럼 요 두 점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지름으로 하는 요런 새로운 원을 내가 만들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원에 지금 뭘 찾아야 돼? 방정식을 찾아야 되잖아. 방정식을 찾으려면 뭐랑 뭐만 알면 돼요? 중심과 반지름 알면 돼요. 자, 그럼 요 중심은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EF의 중점이 되는데, 근데 원의 반지름이 두 개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요 0,0과 2,1의 중점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랑 여기가 될 테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요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되는 거야? 1,2분의 1이 되겠지?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반지름의 정체는 현이에요. 현의 반쪽거리란 말이야. 현의 반쪽거리는 무조건 원의 중심부터 현까지 있고, 그거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 되죠. 자, 요 길이 얼마야? 2였어. 자, 요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되지만 0,0부터 2,1까지 거리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 얼마예요? 2분의 루트가 돼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나오겠지? 그죠?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 반지름 나오겠네. 4 마이너스 4분의 5 해주면 4분의 11?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이 파란색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1 반지름의 제곱.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16번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아니, 보고. 네, 딱 맞겠네. 자, 19번까지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섯 문제 설명한 거 이해 잘 안 된 거 있나요, 혹시? 이해는 다 되죠? 단지 그냥 지쳐있을 뿐이지? 파이팅 하자. 서영이 지금 반쯤 넋이 나온 것 같아. 표정이. 왜 그렇게 표정이 세상을 잃은 표정이에요? 우리나라 안 망했어. 자. 자, 이 19번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 이것도 되게 풀이 방법이 원론적으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쇼핑 메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부터 그 두 가지를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빠르게. 자, 자, K가 실수일 때 두 직선 y 더하기 K배 x-2는 0, 그 다음에 ky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 교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자취의 방정식 풀 때 기본이 뭐였어? 이 구하고자 하는 교점을 x, y로 두고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잖아. 그냥 그래.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교점을 찾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그냥. 근데 이게 미지수 k 때문에 연립방정식 풀기가 좀 더러운 문제야 실은. 네, 더러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y를 소구시키려면 위에다 k 곱한 다음에 변분 빼주면 될 테니까 위에다 y k 곱해보자. 얘랑 얘를 변변 빼주면 k제곱에 x-2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이 되고 그러면은 얘가 k제곱 더하기 1에 x는 2k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x는 어떻게 돼? k제곱 더하기 1분의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x좌표가 k제곱 더하기 1분의 2배의 k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y좌표를 계산해 주려면 x를 소구시켜 주면 되니까 이거 밑에다가 k를 곱해보자.
자, 그럼 변변 더해주면은 x가 수호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k 되네 이거는. x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4k네. 따라서 y는 k제곱 더하기 1분의 4k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x라는 녀석이 k제곱 더하기 1분의 2배의 k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고, y라는 녀석이 k제곱 더하기 1분의 4k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거 두 개를 이제 이 매개변수 k를 없애는 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이거 수식에 대한 센스가 없으면은 굉장히 힘들거든. 네. 그래서 이거 수식에 대한 센스를 좀 어떻게 찾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이 x라는 녀석을 약간 변화를 한번 시켜볼 건데, 보자. 얘가 2k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k제곱 더하기 1분의 2배의 k제곱 더하기 1 빼기 4 이렇게 이제 될 테니까, 얘가 k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x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x가 나오게 되는데, k를 소거를 선생님은 이게 눈에 보이는데 너네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x 빼기 1 만들면 되거든요, 실은. 빼기 1 해주면 어떻게 되나 이거. 그리고 2k제곱 빼기 2에다가 더 빼기 k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k제곱 더하기 1분의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아닌데? 빼기 1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라? 형태학 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냥 얘를 갖다가 k제곱 1 곱해가지고 k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근의 공식 써가지고 k를 구합니다. 그냥 근의 공식 써주면 어떻게 돼요? y분의 2 뿔마 루트 4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지, 그지? 네. 이렇게 구한 k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k가 사라지고 이쁜 식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괜히 좀 식 좀 편하게 풀어보겠다고 지금 식을 변형을 시켜보는데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좀 시간이 안 남아서 지금 급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는데, 자, 그냥 쇼컷 메소드만 알려주겠습니다. 쇼컷 메소드. 자, 일단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딱 있어야 돼요. 뭐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두 개가 있으면 돼. 하나는 지금 김이가 잘 얘기했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죠? 얘는 무조건 어디 지나요? 2,0을 지납니다.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밑에 거는? 마이너스 2,0을 반드시 지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이 두 개의 직선은 수직입니다. 그죠? 네, 수직.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거 실은 저번에도 한번 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얘랑 얘를 이제 그었을 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직교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직교가 되려면은 교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점을 지르면 끝으로는 원이 이 교점에 잡혀가 되죠. 그래야지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도 여기 직교하고요. 그죠? 또 이렇게 그었을 때도 직교하고요. 그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의 정체는 뭐냐면 결국 중심이 어점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의 원이야? 2짜리의 원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냥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그냥 K 소거 되는 것 같네요. 느낌이. 네. 한번 해볼까? X제곱 해주면 어떻게 되죠? K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4배의 K제곱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Y제곱은 K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그냥 16K제곱 이렇게 될 텐데 더해주면은 K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분의 더해주면 어떻게 되나 4배의 K 4제곱 더하기 4K제곱 더하기 더 4로 묶었으니까 6K제곱 나겠네. 이렇게 돼서 이게 약분이 된다. 약분이 되고 4 나오네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네. 그렇게 나오는 형태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요렇게 풀면 돼요. 여기 딱 보고 아 정점 지나구나. 두 개의 직선 수직이구나 해가지고 찾으면 되고요. 요 문제는 실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한번 하긴 했어. 어디서 했냐면은 어디서 했나 그 기본 18-1번에 2번 할 때 선생님이 지름이 양끝점을 지나는 원 구할 때 직선의 교점으로 해가지고 찾는 거 선생님 한번 그 원주각 이용해서 찾는 거를 선생님 한번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그죠? 기억나나요?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원방 끝까지 다 이제 설명했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부교재 한 단어 풀어 저번 주에 여기다 어디까지 풀어 선생님이 다 시켰는데 있지 그지? 그렇게 해서 풀어오고 다음에 주말에 테스트 할 거고 19단 연습 문제 풀어오면 되겠습니다.